오늘 처음 말을 놓고 친구가 된 두 남녀. 그때 불쑥 남자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Olivia, je peux t'avouer un truc? Ouais. Ça va te paraître fou. Et je sais que tu me croiras pas, mais en fait, on se connaît très bien tous les deux. Enfin, on commence à se connaître. 작은 멘트 치고는 남자의 태도가 꽤나 진지한데. Ça fait des années qu'on se connaît. On a été ensemble, en couple. Toi et moi. Arrête aussi un peu avec ton bouquin là, je veux dire, tu passes tout ton temps. 남자의 이름은 라파엘. 10년 전 그는 SF 소설 작가를 꿈꾸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가 3년째 쓰고 있다는 작품의 제목은 졸탄. 졸탄이란 제목은 라파엘이 자신을 투사해 만든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 이름에서 따왔죠. 이쯤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궁금증. Y'a une meuf bonasse un peu au moins ton Zoltan? Mec, c'est le héros, Zoltan, il est à 1000 meufs. 1000 meufs? Ok, donc c'est une daube ton truc. Tout héros qui se respecte doit avoir une histoire d'amour, une vraie, sinon on s'en fout. 요즘 들어 소설이 잘 쓰이지 않았던 이유가 어쩌면 펠릭스 말대로 단 한 명의 여주인공이 없어서일까? 라파엘의 고민이 깊어가던 그날 밤, 어디선가 희미하게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파엘은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음악이 이끄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마침내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10년 뒤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 여자 올리비아였죠. 라파엘은 올리비아의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는데 왜 올리비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둘이 처음 만난 10년 전 그날,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Salut. 라파엘이 올리비아를 다시 만난 건 바로 다음 날. 정확히 말하면 올리비아가 라파엘을 찾아온 거죠. J'ai trouvé ce matin dans le grenier. Mais non! Merci. Oh, putain, tu me sauves la vie. Oh, pardon, excuse-moi, mais tu me sauves la vie là. Attends, du coup, t'as tout lu? Mais après, le mec, c'est un peu un tombeur, quoi. Il embrasse des filles qu'il connaît à peine. Je sais pas, tu crois que c'est crédible, ça, dans la vraie vie? 그렇게 운명처럼 라파엘과 올리비아는 연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느 연인보다 뜨겁게 사랑했죠. 함께한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이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쯤 다가온 시간은 둘에게 같은 방향을 일러줬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오로지 사랑만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죠. 각자의 노력이 서로의 사랑과 관심이 더해진 덕분인지 다행히 결과도 좋았습니다. 올리비아는 각종 피아노 연주 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라파엘의 소설도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이때부터 둘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라파엘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스타가 된 게 발단이었죠. 성공에 놓치던 라파엘은 일에 빠져 친구도 안 해도 예전만큼 살뜰히 챙기지 못합니다. 긴 노력 끝에 맛본 성공의 달콤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라파엘이 유명해지고 바빠질수록 올리비아는 이름 모를 꽃처럼 그의 세계에서 힘없이 시들고 잊혀져 갔습니다. 그 사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Je suis là. Ah, tu m'as pas attendu, j'espère. Ah non. Cool. Faut que je taffe un peu là. 형식적인 인사와 영혼 없는 스킨십, 그 뒤로 스며든 침묵과 동떨어진 시선. 이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가 불편함을 넘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다 못한 올리비아가 먼저 침묵을 깨뜨립니다. Pourquoi tu m'as pas fait lire?
Bah carrément, faudra que tu lises. Tu liras, tu me diras. C'est quoi le problème, Raph? Tu veux plus que je lise, c'est ça? Mais qu'est-ce que t'as ce soir à me prendre la tête là? Mais c'est toi qui me prends la tête, Raph. Tu me dis plus rien. Tu me fais plus lire, tu me laisses bouffer toute seule comme une conne. T'es où, là? Tu vois pas que ça va plus, toi et moi? 올리비아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Ça devait pas se passer comme ça. Tu m'aimes plus? Je sais pas. 결국 두 사람은 그날 크게 다투고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채 말이죠. 프랑스 영화 러브엣은 판타지적 설정을 통해 현실 속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부분은 영화의 판타지가 펼쳐지기 전 극 초반부의 내용으로 라파엘과 올리비아의 첫 만남부터 둘이 뜨겁게 사랑하며 각자 꿈을 향해 달려갔던 연애 시절, 그리고 라파엘의 성공과 함께 나타난 부부 사이의 온도차를 그리는데요. 이처럼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에서 출발합니다. 두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 연인이 되고 달콤한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지만 결국엔 권태를 느끼고 갈등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는 로맨스 장르의 영화에서 흔히 봐왔던 소재죠. 그래서 영화를 만든 위고 젤렌 감독은 이러한 기본 서사의 익숙함을 스피디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포장했습니다. 라파엘이 쓰는 소설 졸탄과 섀도우의 내용을 역동적인 액션 장면으로 연출해 액자식 구성으로 현실과 교차시키고 두 주인공이 10년간 써내려간 사랑의 역사를 4분가량의 몽타주로 추약해 웬만해선 관객이 시계를 보지 않도록 만들죠. 이렇게 잘 만든 오프닝 시퀀스는 곧바로 관객을 영화의 본론으로 안내합니다. Il est 8h, les infos, Virginie Bruand. 올리비아와 다툰 다음 날, 올리비아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던 라파엘은 숙취에 정신을 못 차리죠. 라파엘은 일단 오늘 약속된 강연과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천천히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Vas-y. Allez, pose-moi une question sur Zoltan. Sur les mercenaires, sur Shadow, ce que tu veux. Sur qui? Sur Shadow? L'héroïne, vous foutez de moi quoi? 학교에선 아무도 라파엘이 쓴 소설을 모르고 C'est sûr que ça va? 비즈니스 미팅에선 What's this guy? I didn't know he's your guy. No, it's not my guy. It's not your guy. I've never seen him before. Mais qui c'est ce connard alors? 아무도 라파엘을 모르는 황당한 상황.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때 마침 그의 앞을 지나가는 버스 한 대. 라파엘은 뭔가를 발견했는지 서둘러 버스를 따라가 보는데 그곳에 올리비아의 모습이 담긴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라파엘은 사태 파악을 위해 일단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바뀌었죠. 이 모든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라파엘에게서 올리비아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소설이 미완성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 Raphaël, Ramis. Quoi? Adopte un mec. 하루아침에 라파엘과 올리비아의 삶이 180도 뒤바뀐 상황.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올리비아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공했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승승장구했던 라파엘은 중학교 문학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라파엘이 내린 결론은 Je suis plongé dans un monde parallèle où toute ma vie a changé. T'es con. Allez, sérieux. 그리고 이 세계에선 라파엘과 올리비아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남이라는 거죠. Votre prénom c'est? Raphaël. Voilà. Que c'est complètement surréaliste, hein, mais... Je te jure que ce que je te dis est vrai. Pas tout à fait déterminé, c'est un brouillon. Un peu merdique. 러브의 영어 제목은 러브의 세컨드 사이트. 첫눈에 반했던 남녀가 훗날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영화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선 라파엘과 올리비아에게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법한 갈등 상황을 던져주죠. 이는 관객 대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한 설정이기도 한데요. 1시간 50분이 넘는 상영시간 중 현실 세계 분량은 약 20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지루함도 없이 매끄럽게 연출됐기 때문에 관객은 현실 세계 속 두 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깊이 공감한 채로 평행세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이야기를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Quel est votre plus beau souvenir au piano? Mon plus beau souvenir au piano. Ouais. SF 영화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평행세계는 이 작품에선 두 인물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배경 정도로 기능합니다. 이 폴리나 어바웃 타임 등의 작품이 타임루프란 소재를 극전개의 도구로 가볍게 활용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평행세계에 관해 설명을 부연하거나 영화적 기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현실 세계와 평행세계를 뚜렷이 구분지어주죠. 라파엘을 불한 프랑수와 시빌과 올리비아를 연기한 조세핀 자피는 실제 연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매우 자연스러운 커플 케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라파엘의 절친 펠릭스 역을 맡은 벤자민 라베른의 코믹 연기가 이 영화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죠. Bien sûr, oui. Oui, bien sûr. Mon client a de nombreuses références en biographie, c'est sa spécialité. De quoi? J'ai pété. Hein? Ah putain! 영화 러브앳의 가장 큰 매력은 장르 영화에서 관객이 얻고자 하는 재미와 감동을 충분히 선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등 이 영화의 기본 장르 요소가 적절한 비율로 잘 섞여서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죠. 올리비아의 전기 집필을 위해 함께 다닌 고등학교를 찾아갔던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소동에 급히 학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라파엘은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올리비아에게 사과하는데 Je suis désolé, hein, on devait travailler, on finit par s'évader de notre lycée, c'est... C'est pas grave, on n'a pas travaillé, mais on fera mieux la prochaine fois. Puis on s'en souviendra. 영상에서 소개한 줄거리는 시놉시스 수준의 분량으로 영화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직접 보셔야 느낄 수 있는 재미와 감동 포인트가 훨씬 많기 때문에 꼭 한번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